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5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 다음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정진상 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제 밤,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민수 영장전담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에 표현된 혐의, 이거는 2015년 9월, 이때가 백현동 그 부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난달 3월이죠.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해서 편의를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우리가 흔히 시행업체라고 하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017년 10월 백현동 공사장 식당, 우리가 흔히 왜 한바식당이라고 하는 거, 그 사업권도 받은 혐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 잠깐 좀 백현동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그거 혹시 좀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분당구 백현동 옛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그게 대략 한 33,700평쯤 됩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원래 아파트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비탈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아파트 짓는 거 허가해 줬는데. 그거는 이 땅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있다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은 자연녹지니까 개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팔 수 있도록 좀 성남시가 협조해달라. 그러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은 자연녹지에서 한 2단계 정도만 상향하면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2단계 정도를 상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강압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고요. 또 아시아디벨로퍼가 그 땅을 샀는데 2014년부터 계속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아시아디벨로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성남시에서는 허가방이라고 통하는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합니다. 김인섭 씨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한번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낙선했습니다. 이때 선대본부장입니다. 선대본부장이 얼마나 가까운 인물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그럴 정도로 최측근입니다. 김인섭이. 이 사람을 영입하니까 1월에 2월부터 곧바로 이거 용도 변경 해줘야 된다, 이런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다 짜고 친 거죠. 그러니까 영입되자마자 용도 변경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 걸 핑계로 그게 뭐 도시개발기본법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도시개발기본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여하튼 용도 변경 권한은 성남시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계속 안 해주고 있다가 김인섭 씨가 등장하니까 바로 해줘야 된다는 용역 보고서에 이어서 용도 변경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그해 9월에,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요청했던 2단계 상향이 아니고 4단계 상향이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개발의 영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 그게 그냥 공짜로 해줬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심지어는 본인들이 좀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좀 개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대장동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집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상하게 본청에서 너희는 빠져라 그런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졌다는 얘기는 공공환수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민간업자한테 수익을 다 몰아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지 않았다. 대장동은 일부라도 가져갔지 않습니까? 1820억이라도 그 고정이익으로 가져갔는데 이 백현동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조차. 그럼 왜 이랬겠냐? 이것도 의문부호로 남는 거죠. 수익을 이렇게 몰아준 이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 번도 거기서 뭘 챙기지 못한 이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용도 변경을 2015년 9월에 해주면서 원래는 임대주택 100%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물흐물 돼서 2016년 12월에 이게 임대주택 10%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퍼센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민간업자의 수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데, 늘어나도록 용도 변경을 4단계씩 해준 다음에도 수익이 늘어나도록 계속 이재명 성남시가 밀어준 겁니다. 밀어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이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데가 이 백현동 사업에서 3,200억을 남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김인섭 씨가 77억을 챙기는데, 3,200억 중에 77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궁금한 대목이죠. 왜 그러냐면 정바울 대표가 77억도 안 주려고 했습니다. 안 주려고 해가면서 그래서 김인섭 씨가 소송을 해서 받아낸 게 70억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7억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받아낸 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3,200억씩이나 김인섭 씨 때문에 백현동 사업이 됐는데 그깟 70억을 안 주려고 그랬다. 이상하죠? 거기에 바로 저는 물음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검찰이.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저는 뭐 이건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권한이 국토부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 권한을 가지고, 아니 남의 권한인데 그 사람한테 협박이 먹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튼 이건 재판을 받고 있고, 이거는 아마 뭐 유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대장동보다 더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된다. 단순한 배임 정도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인섭 씨는 이 77억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 자기 이거 로비의 대가가 아니고 동업 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동업 지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되느냐?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주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보면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그동안에는 115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장에 보면 그게 아니고 300차례 통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1년 정도에 300차례. 그러니까 외부 전화로 115차례, 그리고 국내 전화로 한 300 더 통화했으면 한 180차례 정도 통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즈음에 왜 이렇게 통화를 자주 했을까? 이걸 가지고 뭐 정진상은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러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뭐 가끔 하면 되는 거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요게 바로 정진상을 통해서 이 백현동 로비를 했다
하는 뚜렷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정진상이 2016년 초에 바로 김인섭 씨를 면회갑니다. 김인섭 씨가 2015년 4월에 구속이 되거든요. 다른 건설 비리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중에 2016년 초에 정진상이 면회를 갑니다. 정진상은 당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건설 비리로 구속돼 있는 사람을, 피고인을 왜 면회를 갑니까? 이것도 바로 이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김인섭 씨는 동업지분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계약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형식적이겠죠. 실질적으로 과연 동업이냐 궁금하죠. 전체적인 이익이 3,200억인데 그중에 77억을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 이게 동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동업으로 보기 어렵죠. 동업이라면 적어도 3,2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는 가져가야, 아무리 적어도 그래야 그게 동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77억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겨우 주었다 하는 얘기는 3,200억 중에 제가 보기에는 어디엔가 이 정바울, 시행업체인 정바울 대표가 자기가 손 못 대는 비자금 저수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진정한 동업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기서 빠지라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이 정바울 대표한테 몰아줬느냐, 수익을. 이게 바로 대장동처럼 비자금 저수지가 별도로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한 비자금 저수지, 이건 어디에도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아준 거죠. 계속 김인섭 씨 뭐 로비 뭐 이런 거를 기화로 해서 정바울 대표 쪽하고 그 정진상 씨나 이런 사람이, 자, 니네 이거 이렇게 계산해 보면 3,000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거냐, 이런 딜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3,200억을 그러면 아시아디벨로퍼가 다 먹는다? 그리고 그거를 다 성남시가 뒷받침해 줬는데 공공환수도 안 하고 모든 특혜란 특혜는 다 몰아줬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현재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죠, 검찰이. 밝히는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를 또 한번 소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섭 씨가 지금 다 털어놓고 있지 않거든요. 김인섭 씨는 자기 로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직도 꼭 김만배하고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아니다, 이건 로비의 결과다 하는 거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 그럼 로비는 누구를 통해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왜냐면 이재명은 최종 결재권자니까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김인섭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김인섭 씨 77억 받았다고 구속하는 걸로 끝, 이러려면 이 수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비자금 저수지, 이거 밝히는 게 최종 목표인데 아직은 어떤 보도를 봐도 검찰이 그 얘기는 못하고 있는 단계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이 수사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이 열렸다, 김인섭 구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